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워진 머니왕 1부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쏟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두 위원님 모시고 나눠볼 테니까요. 한 분 한 분 얘기하실 때마다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주간에 좀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볼게요. 주간 단위로 시장은 좀 올랐었던 가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 그리고 화요일은 휴장이었죠. 수, 목, 금 모두 일제히 상승 방향을 켜내면서 주중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플러스권 보였다라는 점 챙겨지고 있고요. 이어서 동원금속 보시면 자동차 부품단인데요. 현대차 미국 공장이 또 내년 10월부터 전기차 생산한다라는 이 이슈와 함께 동원금속도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나 한 주 내내 오름세 키워가면서 현재 쭉쭉쭉 윗방향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유니슨인데요. 글로벌 풍력업체 민양입니다. 중국 기업이죠. 민양과 해상풍력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한 3일 전쯤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유니슨이 초반에 움직임이 크게 나왔다가요. 지금도 고가권 움직임 형성하면서 마무리된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라이온 캠텍입니다. 이 종목도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금요일 날 존재감을 뽐냈었기도 했는데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고요. 또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급등세가 한번 있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금요일장이었죠. 그 제프티라고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각각의 시장에서 바로 어제장에 상승분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자,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시작하는 이때 어떤 재료 혹은 어떤 종목을 잘 보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시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는 종목 상담을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 위주로 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문자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지금권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정보 위원님의 방송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한 11시 10분, 20분 사이경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루닛이 요즘 엄청난 화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루닛의 꿈처럼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루닛 이상의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 무료 방송 주제로 챙겨와 주셨네요.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정보 위원님과 이 시간 먼저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전화 문자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나와 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머니왕 1부에 후반 타임을 장식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앞타임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이번 주를 보건대 조마조마 갈까 하는데 미장 계속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네. 우리 시장도 가더라고요. 네. 인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지난주부터 10시 반에 찾아뵙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는 한 80분 동안 여러분께 특집으로 수익 결정 이관왕 특집으로 여러분을 모셨고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10시 반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수는 오르는데 왜 이렇게 내 계좌는 안 오르지? 그러신 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그러실 겁니다. 사실 지금 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거든요. 지수와는 별개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 내기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제가 토요일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 그 층이 계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낼 건가 그걸 주제로 해서 제가 여러분 모실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내 계좌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수 상관없이 어떤 전략을 펼치는 건가도 중요하지만 지수 상황을 잘 알아야 그 대응 전략을 또 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좀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5월 27일인가요? 이 방송에서 6월달, 7월달은 썸머 랠리를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PPT 자료 기억하시죠? 네. 어떤 섹터를 볼 것인가 다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역시 썸머 랠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 로테이션 장세가 시세를 펼쳐지면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신규 상장주에서 물론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엊그제 마녀 공장이 2연속 상한가 거의 2연속 상한가죠. 거기까지 이제 도달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면 뉴페이스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녀 공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날 딱 목요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마녀 공장을 특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상한까지 뽑았다. 이런 것들이 현 장세를 어떻게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은 뭐냐면은 6월달 양봉 가능성이 점정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게 다 중소형주가 포진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내 시장도 물론 하이닉스 대형주도 좋습니다만은 그동안 투자액이 적거나 아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역시 중소형주가 역시 우리가 시세를 낼 수 있다. 이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5월 말부터 서머랠리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해주셨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다면 또 나쁘지 않은 지금 수익률을 또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종목 관점 가져가면서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면 공부 더 바짝 해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포착하셨을까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차트를 잠깐 통해서 왜 썸머릴리가 진행 중이고 우리한테 기회가 주는지 네. 코스피 코스닥 차트 잠깐만 네. 들여보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 맥점 포착 종목들 함께 공부를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코스피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면은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에 쿼드루플 유칭되어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약간 이격 조정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가 언제가 기회였냐면 바로 1월 달이 기회였죠. 그리고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안 좋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썸머 랠리가 진행되고 있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 월봉을 보아도 역시 제가 이제 4월 달은 좀 조심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달 고점에서 이제 좀 5월 달 살짝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서서히 6월 달, 7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하고는 별개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수익 내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죠? 이미 테마가 형성되거나 많이 올랐을 때 자꾸 목도가 되고, 예, 또 방송에서 자꾸 언급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많이 오른 다음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물론 또 뭐 운 좋으면 수익도 나겠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고 미래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리 상한가도요. 뭐냐면은 저점에서 매수해야 될 진정한 그 상한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한가 아니라면 또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잡아서 나한테 또 알찬 그 수익을 주는 것이 바로 그 투자하는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황금 맥점에 포착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황금 맥점이 아니지만 기업 내용을 보고 제가 여러분께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이거 공략을 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고요. 그리고 황금 맥점에 포착한 것이 바로 이수 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수 화학, 그다음에 또 이수 스페셜리티 뭐 그런 있잖아요. 그 이름도 좀 어렵던데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페타시스는 뭐냐면은 PCB 업체예요. 결국 3인방의 앞서리 주선을 가고 있거든요. 대장 이번에 인적 분할된 정보체 만드는 그 회사가 대장이고 이것도 보세요. 양음양 눌렸을 때 매수해서 그냥 하루 한 이틀 만에 25%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첨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현충일이 있어서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서 말이에요. 4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지금 이 봐도 첨보 같은 경우는 결국 전에 그 첨가제에서 두각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진짜 알찬 수익이에요. 아까 이제 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건 급등 나와서 럭키하게 오르는 것들이고요. 상한가 종목들,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고점에서 올랐을 때 유혹하지만 그건 그닥 중요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알찬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직장 다니시거나 투자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첨보가 저점에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 있는데 AI에서 그래도 탑픽 종목이죠.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양음 패턴에서 이평선 이쯤에서 좋은 수익을 냈다. 사실 이것도 15% 정도 올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하이로닉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로닉 같은 건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저점이죠. 하이로닉은 이게 레이저라든가 RF 고주파 치료기 그거거든요. 우리 화선 앵커도 옆에 계시지만 여성분들 자꾸 이 피부 미용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수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뭐 제시스 메디컬이라든가 뭐 이루다라든가 다 이제 그런 맥락 종목들인데 이런 자리를 잡는 게 어디냐면요. 보세요. 이것도 여기서 양양음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살짝 하루 누른 다음에 22% 상승했어요. 제가 하나 이렇게 여쭤볼게요. 상한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저한테 만약에 상한가 갔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홍보를 하면은 얼마에 사서 상한가 갔냐고 그걸 저한테 냉철을 물으셨으면 합니다. 상한가 안 가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이 저점에 잡으시면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재룡 산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양양한 패턴에서 뭐 당일 한 7% 정도 올랐어요. 재룡 산업은 뭐 재룡 전기 뭐 그런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 역시 전기 기자라든가 통신 기자재, 철도 기자재 그런 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많이 오를 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 장중 보면요. 장대 양선이 나거든요. 보통 여기에서 막 오를 때 잡으면 운 좋으면 상한가도 갈 수 있겠죠. 이게 고점 매수는 잘못하면 낭패를 보죠. 음선 났을 때 그 다음에 한 템포 늦춰서 공략하면 수익을 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HD, 현대 인프라코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음양 패턴. 그다음에 또 여기서 포착돼가지고 양음 23%나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고 여기에서도 양양음 포착에서도 뭐 당일 한 6%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상한가에도 좀 이제 급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석경 에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요일 날 쿼드루플 이춘대에서 장이 좋지 않았죠. 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상한가가 전체 2,500개 중에서 딱 3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역 공장이 상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석경 AT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아침 방송 목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목요일하고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바로 상한가로 그냥 1시간 만에 직행했거든요. 근데 석경 AT 같은 건 뭐냐면은 2차 전지 전고체 전해질, 예, 이걸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에 가고 그 베이스는 뭐냐면 첨단 나노 기술이에요.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TIM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TIM. 예. 썰을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매트리얼 해 가지고 뭐냐면 열 차단을 하는 그 소재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전해질 다 연결이 되죠. 그걸 만들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에서 나노에서 이렇게 변신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아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급등이 나왔다. 사실 이런 이제 그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TIM 시장이 연 이제 2조 8천억까지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간파하는 거죠.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때부터 양양한 패턴에서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양 패턴이 나오면서 이날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30분, 그냥 60분 만에 1시간 만에 상한가 갔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저점에서 잡아야 의미 있는 상한가다. 이것은 누구나 봤을 때 그때도 우리가 뭐 여기 공략했던 종목이고 가격과 기간 중에 충분히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맥점에서 잡으면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오늘 제가 무방은요. 바로 이 석경 AT 같은 걸 잡는 법,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무방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좋은정보위원님의 이런 포착 종목을 살펴봤으니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바로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시간이 되는 한 좋은정보위원님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네, 아,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이요. 오, 셀트리온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4년, 5년 됐어요. 4, 5년. 아, 장투 네.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진짜 비쌀 때 들어갔는데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고 물타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단가와 비중 궁금해집니다. 예, 처음에 시초가 35만 원에 사가지고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현재 22만 8천 원 정도. 고생하셨어요, 시청자님. 22. 예. 비중은 그럼 꽤 되실 것 같은데요? 40%가 넘어요. 40%가 넘으시고. 예. 아, 물을 더 타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도 고민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물타기는 이제는 안 하고 싶다. 기다리려고요. 아, 강제 장기 투자가 되신 상황이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22만 8천 원 라인대까지 조금 기다려도 우호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어떤 상황이 또 필요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좋은정보위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4년 되셨어요? 네, 4년 넘었어요. 네, 제일 높게 사신 게 35만 원대요. 35만 원. 네. 그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죠. 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 네. 셀트는 왜 사셨는지 핵심만 한번. 아,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귀가 좋다고 얇아요. 해서? 네. 예. 아유, 목소리도 참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요. 네. 사실 셀트리온은요. 네. 이거 아주 주특기 종목이었습니다. 어. 언제요? 5년 3만 전에? 원에서 15,000에서 3만 원대예요. 아. 혹시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데 네. 있을 때 이거 네. 그때 15,000에서 3만 원 갈 때 이거 바이오 시밀라의 시장성 예? 네. 이걸 보고 네. 야 이건 이제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네.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약간 아시는 분이고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이거 10만 원 간다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네. 38만 원까지 갔어요. 맞죠? 네, 네, 맞아요. 38만 원 하니까 이제 100만 원 얘기 나옵니다. 그러셨죠? 네. 뭐 5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샀어요. 나옵니다. 자, 네. 그러면 셀트리온에서 기업의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네네. 제가 두 번, 셀트리온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네.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니고 다만 지금 PR이 40배예요. 네. PR이 40배라는 뭐냐면 PE라는 것은 PER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값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네네. 셀트리온 그 램시마 SC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주 유럽에서 각광받고 그 캐시카우도 좋아요. 근데 네네. 성장성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냉정히 네. 보셔야 돼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캐시가 네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 얘기를 왜 제가 시청자님 말씀드릴 때 왜 그 기억이 나냐면 네. 35만 원일 때 그때 제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연봉을 보실까요? 이거 네. 15,000에서 3만 원일 때 이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10만 원 간다는데 네. 35만 원 했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 똑같은 논리예요. 에코프로가요. 1,500원에서 82만 원까지 갔잖아요. 더 네네. 상승할 수도 있지만 많이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들이 좋다 뭐 귀동냥해서 사시지 마시고요. 사실 셀트리온 또 나쁘다 또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절대 나쁜 회사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지금 이게 38만 원 돌파할까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주식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 투자청 테마섹에서 매도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굉장히 또 여기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애정을 느끼고 제가 네. 그때 그 진단 한번 했더니 저 진짜 안 좋은 얘기 바가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35만 원대거든요. 그때 제 네. 말씀 들으셨으면 이게 14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냉정하다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네. 좀 이거 각사를 하고요. 어찌됐든 18만 원이 관건이에요. 18만 원을 돌파한다라면 그 다음 네. 열리는 게 어디냐면은 대략 한 24, 5만 원까지 돼요. 네. 그러면 네. 평균이 네. 한 22만 8천 원이잖아요. 평당이. 네네. 그러면 그냥 24만 원 정도 되면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네. 그동안 나 4년 동안 인구의 시간을 버는 것이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매도하고 네. 나오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꼭 성공 그럼 투자하세요. 전량 매도해, 선생님, 전량 매도해요?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40%니까 매도하시면 좋아요. 아, 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이것- 참 좋은 거 있어도 못 사요, 선생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비중을요. 항상 네. 어떤 종목이 많으면 저는 한 20%가 맥시멈으로 보거든요. 그 네. 정도에서 적정하셔야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네. 설명드린 종목들 보셨죠? 예를 들어 네. 석경이 에이트가 상한가 뽑고 예. 마녀 공략 같은 거 상한가 뭐 거의 2연속 상한가 왔죠. 그것도 네.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기억에 대한 한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종목과 네. 결혼하지 마라. 이거 한번 예.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교훈 삼았어요. 네. 네, 시청자님, 셀트리온 참 마음고생 많으셨겠지만 정말 네. 좋은 대응하시길 바라고 다른 네.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셀트리온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딥노이드죠? 딥노이드 보도록 할게요. 16,210원에 20%인데 이 종목은 우리 좋은정보 위원님께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여쭤봅니다. 위원님, 12,500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또 잘하세요? 이거 제 좋아하는 종목 어떻게 하셨어요? 아, 위원님 신규 상장주 딱 알죠, 제가. 아니 그리고 이게 밤방송에서 옛날에 제가 참 좋았던 종목입니다. 이게 다 뭐 더블 이상 수익 났던 종목인데 네. 이제 문자로 이제 진단을 요청하셨는데 16,000? 210원. 그 정도 가격이 나올까요? 이게 오래되셨구나. 상장했었을 때 2021년, 2년 이때. 예, 그렇게 되셨네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 15,000원이 전고점이에요. 이게 싼 고점입니다.
싼 고점, 물론 뭐 최근에 여러분 다 요즘 AI를 이용한 그런 뭐 의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정고점에서는 한번 일정 부분 매도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좀 길게 보신다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좀 일정 부분 한번 강하게 못 간다면 일정 부분 축소하시고요.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열리는 자리는 대략 한 18,000원 정도 돼요. 17,000~18,000원. 거기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윗방향 구간에서 어느 정도에서 정리 가능한지까지 풀어봤으니까요. 챙겨봤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드리고 싶은데 저희 다음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연이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맥점 디테일 스터디 들어갑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나이스 타이밍에 잡아야 나이스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이스 맥점 잡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황금 맥점 시간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빛나는 투스타로서 자리에 계시는데요. 수익률 대회에서 입증받고 검증받았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여러 가지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주식 경험이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 누구나 다 로망이 뭘까요? 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수익 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진짜 응원합니다. 예.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어떤 한 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에 결혼해서 그것도 희망 고문에서 그것도 기동장에서 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정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방송 용어로 뭐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깡통을 찬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저를 인생 역전에 성공시킨 게 뭐냐. 아하, 주식을 할 때 이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제가 희망 고문도 감정이잖아요. 다 이게 거의 동의어죠. 그래서 야, 주식은 냉정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주식을 했고 여러분들 20년 넘게 모셔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이미 많이 오른 태아마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저가절하면 되게 좋아하죠. 주식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와, 내가 2,000원짜리 만조 가지고 있으면 막 배부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런 종목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매매는 힘드는데 수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감정이입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 뭘까? 제가 진짜 절차 탁마에서 갈고 다듬은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 뭐 요즘 뭐 여기저기서 뭐 황금 뭐 다른 유사어도 나오던데 황금 맥점 전략은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제일 먼저 입성해서 앱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황금 맥점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오르는 것들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가장 잘 잡아요. 제가 아까 석경 에이트 같은 것도 바로 황금 맥점에서 포착돼서 바로 상가 갔잖아요. 바로 이게 저점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함께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맥점 잡는 것만 몇백 프로 수익 났다고 자랑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몇백 프로 수익을 끝까지 가주시면 별로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께서 힘들고 지금까지 아픈 계절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저 종목을 저 자리에서 잡았으면 수익이 날 건가 손실이 날 건가, 그걸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R텍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의료 장비 디텍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영상 의료 장비죠. 그리고 원래 이제 뭐 뷰노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한 엑스레이 찍고요. 그래서 삼성 협업이 되고 있고, 이 회사는 60개국에 한 80% 정도 수출한 그런 회사가 됩니다. 기업 명은 되셨죠? 다음에 맥점이 바로 여기에요. 이평선 밀집에서 역전내 만치담의 토지,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평선 밀집에서 새끼를 꼬았을 때, 에너지를 응축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로닉스를 보시게 되면은 세로닉스 마찬가지죠. 이것도 5일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이 나오면서 급히 올랐죠. LNF의 모회사 지분을 뭐 대략 한 24%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에서 신규 상장주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 윤성 FNC, 제이오, 그 다음에 나노팀, 그런 종목들이 될 텐데, 윤성 FNC는 슬러리 믹싱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참 이거 보게 되면요, 그때가 대략 한 4, 5만 원대에서 지금 16만 원이 가고 있네요. 이런 것들. 지금 최근 자료가 어디냐면 3월 16일 자료만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양양 패턴 자리였어요. 역시 눌림에서에서 이게 또 계단식 상승파 아직도 식지 않고 있네요. 여기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펜토론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익 결전에서 저한테 효자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역시 최근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양양 패턴에서 포착돼서 이것도 한 뭐 84%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최근에 3월 17일 날 자리가 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포착해서 한 80% 이상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어제요, 제가 되게 기분 좋은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TMC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반도체 할 때, 그것을 할 때 특수가스가 들어간다. 독일계 기업,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린데가 있다라면 한국에서는 이 종목이 앞으로 다크호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침 방송, 그 다음에 또 밤 방송, 그 다음에 2시 뭐 전화, 화상 열고요.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엊그제는 AS를 해드리면서 그때 이제 5만 원대였거든요. 조금 욕심을 더 부려볼까 합니다. 한 5만 5천 원까지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가 처음 공략 100%가 넘었고, 이 자리를 최근 보게 되면 3월 21일 한번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패턴 나왔을 때요.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석경 에이트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여기서 포착되는 거예요. 양양 패턴에서. 그러면서 일단 급등이 나왔고, 이 위에서는 매도해야죠, 당연히.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절 거치면서 또 한 번 포착이 돼서 이번 주 다크호스 종목이 된 거죠. 그래서 석경 AT, 우리 머니투데이 예청자분들 뭐 아침에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순간 저점에서 급등 나와서 뭐 따라잡기는 힘드실 수 있는데 또 수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 자랑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답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석경 AT도 좋은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석경 AT 뭐 기업명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페라이트 그 마그네트, 그래서 전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만드는 회사고, 꼭 히트류 관련 얘기가 나오면 부상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4월 6일 날 한번 자리를 보시겠습니까? 4월 6일 날. 이건 한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4월 6일 날 자리는 뭐냐면은 그 유명한 양양음.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평선이 밀집했다는 겁니다. 이평선이 밀집한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군뱅이처럼 안 가, 매도해야지, 팔기에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세력들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포착을 해요? 바로 황금 맥점 이때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로봇에서 역시 대장은 뭐냐면은 T-로보틱스가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물류 로봇을 보시자고 그랬죠? 이 맥점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이거 보시게 되면 상승 다음에 눌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 이택이 나왔을 때 매수해서 초단기에 한 74%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리스탈 신소재가 있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합성 음모 그것을 만들어서 2차 전지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몇천 원짜리 저가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죠?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일수염 밑거리 패턴. 이런 것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백점 넘버5를 기억하시라. 이것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계좌는 팍팍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황금백점 전략 넘버5는요. 제가 확률적으로 데이터가 쫙 나오거든요. 앱을 봐도. 그럼 한 90% 이상이 적중하기 때문에 뭐 100%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백광산업도 보시게 되면 엊그제도 좀 이제 멋있게 상승이 났는데 사실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새만금에 수천할 리튬 공장을 만들거든요. 2차 전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5월 17일에 포착된 겁니다. 그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5월 17일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눌러가 살짝 좀해서 그래도 계속 슈팅이 나오고 어제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네요. 이것도 74% 정도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AS에 들어가서 오늘은 DXVX를 보도록 할게요. DXVX 여전히 관심권. 이것도 남들이 안 볼 때 4월 초에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코스닥 차트 보여드릴 때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주력 포트로 가져갔던 건데 오히려 50% 정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바로 이제 엊그제 한 거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하여튼 뭐 15% 정도 이렇게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저점이었다는 거죠.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 그 유명한 오늘 무방 주제하고도 연결된 루닛입니다. 지금 올랐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루닛 하면 좋은 정보. 아, 루닛 하면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쿠프, 글로벌에 각광받고 있다. 다 아셨잖아요. 이게 이제 뭐 한 400% 넘게 이런 정보 하나 잡으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 잘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이제 뭐 이 정도로 AS 드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뭐 12좀 자리도 괜찮은데 12만 원 돌파하면은 잘하면 15만 원도 갈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0%는 종목을 찾겠습니까? 이제 제2의 루닛 같은 루닛의 꿈을 이뤄갈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질 종목들, 제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웬만하면 다 갔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무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잠시 후 무방에서 추가적인 어떤 종목들이 더 강할까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위원님 저희 공약주 오늘 선물 들어볼게요. 네, AI에서 바닥 종목. AI. 네, 트루엔입니다. 트루엔에 대해서 이제 저는 바닥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트루엔에 대해서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제가 우리 이제 무방 소개를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계좌가 많이 힘드시죠? 그걸 지금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테마주에서 몰리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또 그와 관련된 종목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방만큼은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트루젠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주실 것 같고 추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좋은 정보 위원님은 무방에서 뵙고요. 저는 머니형 일부 연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머니왕 일부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시간으로 펼쳐지니까요. 오늘부터 기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 오늘 또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겠고 이어서 잠시 후 이재상 위원님의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이어서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이름 뜻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재 상한가이시거든요. 그래서 5월 베스트 어드바이저는 과연 6월을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을지 이 부분 함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토요일 방송에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그래서인지요.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를 해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두 눈 크게 한번 떠보시고 기도 쫑긋 열어주셔서 강의 시간부터 하나씩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별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 자체가 이제 상한가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보면 좋을지 그 위원님의 종목 보는 눈을 강의 시간마다 좀 들어볼 수 있다고요? 네, 이제 상한가. 네,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처음에 주식을 입문했을 때, 과연 상한가를 가는 종목과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 또는 급등 나오는 종목과 급등이 안 하는 종목의 특이한 동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 대비 가성비를 따졌을 때, 급등하는 종목과 또 속도가 느린 종목은 아무래도 가성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상한가에 대한 종목들을 연구를 하면서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는 상한가 직전의 패턴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상한가를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데 한 주간 있었던 그런 상한가 종목들에 대해서 추후에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인데요. 파인 시그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상한가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를 보시고 그리고 상한가가 끝난 이후에 다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리뷰를 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6월 5일 날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정부 주도하에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상용화를 하면서 그런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5월 17일 날 SK텔레콤과 같이 MOU를 맺어서 VPN이라는 그런 기술 개발을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그런 기반에 대한 통신인데 이거를 하반기에 상용화를 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NIA라든지 국정원에서도 이런 암호화되어 있는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서 시범 사업과 보안 검증에 대한 이런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주도하에 움직이는 정부 어떤 그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정부 주도하에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요. 자, 이 구간에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1차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이 이제 과연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입니다. 전형적인 상한가 패턴인데요. 대부분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킨 다음에 물량을 줄여서 마지막 피크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고가가 7,000원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의 최고점은 한 9,000원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다만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월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 종목은 이제 풍력 쪽에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한가에 도달한 위치가 지금 1,700원에서 2,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의 민양이라는 그런 풍력 발전 업체랑 풍력 발전 진출에 대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같이 MOU를 맺으면서 그런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이 민양이라는 회사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2022년도에 유니슨이 매출이 상향이 됐고 2021년도에는 굉장히 매출이 저조했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유니슨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대세 상승 구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IT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생산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OSAT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기업에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다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겠죠. 근데 프로텍이 이 초정밀 반도체 패키지용 레이저 본딩 장비를 판매를 독점을 해제가 되면서 다른 회사에다 팔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TSMC에다 판매를 할 수 없고 미국에다가만 할 수 있었는데 TSMC라든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쪽에 매출선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매출이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현재 매출 비중 자체가 이쪽 비중이 5%에서 한 3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매출보다 25% 이상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 자체가 추세가 전환되면서 돌파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39,000원까지도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최초로 FC BGA BBT라는 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수주가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장비를 만들다가 이거를 바로 이제 국산화로 출시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출시해서 최초로 출시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일본 장비를 안 쓰고 우리나라의 장비를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단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국내 매출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런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옵트로가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한 26% 정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틀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자, 5일선이 이탈되지 않았죠? 5일선이 이탈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 부근에서는 항상 공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점프업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모멘텀으로도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특이하죠? 마녀공장. 네. 이 마녀공장이라는 이 회사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이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16,000원이었고 지난해 매출이 1,01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상장할 때 당시에 시총이 굉장히 크게 출발을 했죠. 전년 대비해서 63%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39%나 성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서 대면 시대로 넘어가면서 화장품 회사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가 있고 증가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 쪽의 매출이 비중이 큰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매출이 나오거나 또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은 그만큼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제 화장품 회사 중에 이런 마녀공장 같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상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가 공모가가 16,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52,000원까지 돌파가 됐죠. 그럼 거의 3배, 4배 가까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뭐 물론 다음 주에도 최근에 이제 이런 상장주, 신규 상장주들의 탄력이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조정 시에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셀라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이제 바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공모가가 2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 2만 원 이하에서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 이하로 출발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와인을 유통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와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와인 판매가 국내에서 매출이 늘었는지 뭐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굉장히 업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와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상장 이후에 거래가 굉장히 한산하게 움직이다가 바로 이틀 전에 거래가 폭발하면서 바로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마감 가격이 22,600원입니다. 근데 저 가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가 되신 분들은 매도 타점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저런 종목들의 그런 구간들을 잘라서 봤을 때는 2만 원대 초반이면은 25,000원, 2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29,000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2만 원, 3만 원대에 바로 직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가 나간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라이온캠텍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건설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라이온캠텍의 원래 주력은 인공으로 만든 그런 대리석이죠. 우리가 이제 바닥에 보면 인조 대리석 그리고 이런 외장재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부터 만들어 왔던 게 페인트의 특수 첨가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국내 최초로 합성 왁스도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역대 최고의 주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상한가 나왔다 이것만 단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회사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봉 차트에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는 지금부터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주식 수에 해당되는 5% 정도에 해당되는 80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서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직까지는 전쟁 중에 있지만 그 전쟁 중인 상태에서 다시 재건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뭐 건설주 포함해서 이런 건설 자재들, 이런 건설 자재들 회사들도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최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2, 3일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특히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매출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없는 상태에서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저걸 개발했습니다. 폐암 진단 키트. 자, 진단 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폐암 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 저거를 이제 의료보험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바로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비급여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거 비급여라는 건 뭐냐면은 보험을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 진단 키트가 과연 많이 나갈까요? 아니면 적게 나갈까요? 저렇게 비급여로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폐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고 결국은 비급여라는 거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에서 만든 이 폐암 진단 키트가 정확도만 있다면은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흑자가 전환된다면은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4,000원대 초반인데요. 아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온 거로 봐서는 한 6,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자홀딩스입니다. 이 한국전자홀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EC라는 회사의 모회사이기도 하죠. 네, 최근에 애플페이라든지 티머니 교통카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지금 차트에 잘려 있긴 하지만 저 앞부분에서 수개월 전에 대량 매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대량 매수와 어제 있었던 그런 대량 매수에 의해서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상한가를 갔다고 하지만 저건 정확한 모멘텀이 아니고 저거보다 훨씬 더 큰 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종목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익 실현들이 매물들이 나올 것이고 그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자, 이 현대바이오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죠. 이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라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임상 2상이 종료된 다음에 보건당국에다가 승인을 얻어서 아마도 치료제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치료제를 국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치료제보다는 반값에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아마도 매출이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차트 내용 외에도 과거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차트의 흐름 자체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 단위로 수천만 명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런 어떤 코로나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했을 때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아마 이 현대바이오가 특히나 이 현대바이오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모멘텀이 또 추가가 돼서 급격한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상한가를 우리가 공략을 하거나 상한가를 노리거나 아니면 또는 바닥에서 상한가를 노릴 때는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상한가에 대한 어떤 에너지, 과거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는지 아니면은 상한가를 전혀 못 갔는지에 따라서 또는 유통 물량이 많은지 아니면 유통 물량이 적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선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정고점이 4만 원 부근입니다. 현재 33,000원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는 4만 원 직전 단계, 그러니까 39,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상한가에 예상되는 앞으로도 상한가가 예상이 되고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한가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런 정보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장 체크포인트 짚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강의 쭉 들어보면서 이번 주 상한가 갔던 종목의 재료 그리고 수급적인 강도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놓치면 안 될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시황을 좀 보면 S&P 500 이번 연도에서 최고치 경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테슬라 11거래 연속 상승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확실히 캐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속 상승이 나온다고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 네. 무서워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무서워. 네, 그렇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연속 상승 얘기가 나왔습니다. S&P 500이 벌써 4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7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급격한 상승이 나올 때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가 똑같이 연동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커플링 돼 있다고 그러죠.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내려갈 때 우리나라 시장도 내려가는 그런 커플링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벽한 디커플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상한가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 시장이 지수와 연동되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개별주의 시장이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일 시장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일 내려갈까요? 네. 이제 그게 궁금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내일 시장이 좋으면 내게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안 올라간다고 하면 지수는 올라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간다고 하면 더 큰 소외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은 지수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개별주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판단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고용 지표에 따라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26만 1,000건으로 예상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호주랑 캐나다가 이제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예상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하반기 때 패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지배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또 내일과 모레 사이 계속해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지수 자체가 지금 6월 13일 날 화요일 날 밤 9시 30분에 발표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 15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5일 날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사실 지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여러분들의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섹터군에 들어와 있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1차 섹터와 2차 섹터로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차 섹터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세 상승할 수 있는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AI라든지 그리고 로봇 이런 쪽을 1차 섹터로 보고 있고요. 2차 섹터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섹터를 2차 섹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종목이 과연 2차 섹터나 또는 미지의 세계 3차 섹터에 있는지 아니면 1차 섹터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테슬라가 지금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고 있는데 테슬라를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테슬라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계속해서 안정권으로 갔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의해서 안정권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중국 상무부가 전기차 소비 촉진 정책을 내놓으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강점은 뭐죠? 테슬라의 강점은 아무래도 전기차의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런 금액 단가 자체를 높여서 고마진을 받다면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치킨 게임에 돌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강점을 두고 있는 게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의 매출 자체도 다시 또 테슬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세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연기금 자체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요즘에는 많이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매수가 나왔을 때는 종목별로 여러분들 종목에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라든지 이쪽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다음 주에 당장 말씀해 주셨듯이 CPI라든지 또 FOMC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연속 상승, 뭐 4주 연속, 7주 연속 이야기가 나올 때 한 템포 꺾일 여지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좀 경계 모두도 강해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는 1군의 섹터 운을 갖고 있는지 2군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100군까지는 없겠죠. 어디를 갖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대응책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근데 그 감이라는 게 네. 아무리 내가 1군을 갖고 있어도요. 네. 왜 내 종목은 안 가?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종목 선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1군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리튬 그리고 로봇, 맞아요. 뭐 AI 이쪽에 섹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각각 이슈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올라가는 것도 경우가 있고. 있죠. 네. 근데 각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 차이는 뭐냐면은 네. 그게 바로 시장을 보는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보는 이유가 네.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는 어떤 섹터군이 움직일 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시장이 나빴을 때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종목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어떤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아마도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 미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쉬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도 결국은 한 템포 기다릴 뿐이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1군과 2군을 나누는 이유가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1군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가고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섹터,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중에도 지금 굉장히 안 가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네. 뭐 제약주라든지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을 안 하는지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건강 쪽에 건강이라든지 제약 쪽의 섹터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전에 건강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병의 확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치료제에 대한 개념들이 훨씬 더 매출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건강관리식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치료제의 어떤 캐파들은 점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주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활발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가겠지 또는 이게 저점이니까 매수해봐야겠다. 이런 측면을 갖고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제약주를 우리가 매매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여러분들한테 지워져야지만 아마도 수익 내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 움직이는 제약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군에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로 갈아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오를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다면 진짜 확실히 오를 수 있는 내용이 확실하고 1군 섹터라는 게 확실한 쪽으로 포트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점검의 시간으로 여러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사실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네. 문자 온 것 중에 몇 네. 가지만 한번 포인트 잡아주셔도 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자 한번 잠깐만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찐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챙겨볼게요. 15,600원인데 2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부각을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또 찾아볼게요.
대표님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너무 잘 가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후발로서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저점에서 5월 17일 저점에서 지금까지도 꽤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수익 중이세요. 그래서 더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종목을 아마 저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매수하에서 지금 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과거에 1년 전에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어떤 테마성이나 이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종목이 앞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느냐? 이 종목을 저도 이제 과거에 최근에 그리고 뭐 한두 달 내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거의 한 3분의 1이 내려왔습니다. 네. 최근에 고점이 35,000원대였고 지금 최근에 11,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대개 이제 주식이 반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다시 한번 또 리바운딩이 나오는 그런 위치인데 최근에 구간에서 봤을 때 특이한 동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2월 달에 2월 7일 날 400만 주의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 대량 거래가 최근에 거의 한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우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대략적으로 좀 멀리 본다면 25,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 통해서 이렇게 분석 나눠 주셨는데요.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도 그려지고 피식단이라고 하면 또 2군이면서 또 재료 강도로 보면 또 1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코리아 서킷 챙겨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적용시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 움직임 같은 것들도 나중에 또 많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는 신규 공략주로 오늘 또 첫 타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좋은 종목으로 골라와 주셨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만 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으로 선별해 왔는데요. 진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 네, 진영인데요. 신규 상장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거래수로 이제 6거래일째 지나가면서 아직까지 상한가를 한 번도 안 갔고 물론 상장한 이후에 상한가를 꼭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최고점이 13,000원이었는데 지금 최저점은 거의 7,000원대.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트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가구업체 1인 한샘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 리바트라든지 한솔, 홈데코 이런 쪽에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같은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중동, 이집트, 베트남 다양한 매출처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대주주와 우리 사주를 합치면요 63.55%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전체 주식 수를 보면은요 1,710만 5천 주인데요. 지금 이제 유통 물량을 따져보니까 623만 4천 주 정도 됩니다. 약 600만 주 정도가 되고 있는데 바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 1,100만 주의 거래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통되는 물량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의 유통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지금부터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뭔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어제는 이틀 전에는 도지 양봉이 나오고 어제는 영망치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 시가 공략하시고 손절가는 7,200원,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라 다 알려주시는데요. 원래는 네.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선물 제대로 네, 주시네요. 오늘 서비스입니다. 굿. 자, 좋아요. 그 유통 물량의 거의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인데 그것이 2배가 회전이 됐다라는 것은 팔 사람 팔고 들어올 사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또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진영에서 체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듬뿍 주시는 우리 이재상 위원님의 주식 맛집 완전히 개장이 됐는데 여러분 무료 방송뿐만이 아니라 무료 강연 또한 있으시대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거지 봤더니 6월 10일 토요일이면 오늘이에요. 위원님 그러면은 방송은 언제 하시고 강연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네, 다 합니다.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영양제 드셔야겠어요. 네, 잠시 후에 이제 3시에 여기 이제 여의도역 3번 출구 쪽에 나가시면은 거기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5층에 501호에서 오늘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강연회에서도 이제 대세 상승 쪽 그리고 대세 상승과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종목들이 작년에 제가 코엑스에서 강연했을 때 그 종목이 7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회에서도 굉장히 큰 걸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전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참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아마 반갑게 저를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부분부터 네. 강연이 펼쳐지는데 무료 강연이 있고요. 금융투자협회였나요? 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 방송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 오늘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식사하실 시간이 있으세요?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예. 네, 정신 없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들어드려야 위원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가 1차 섹터와 2차 섹터를 구분해서 그렇게 공략을 하다가 아마 1차 섹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들,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최근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시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 과정에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보면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90%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갔을 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 전략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6월 달에 대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이 있다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날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이 오늘 또 첫 서비스인 만큼 여러 꿀팁들 또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버튼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보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장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토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주말 편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